네, 안녕하세요. 2학년 국어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져도 아직까지 저한테 가면이 두세 개 정도는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또 녹화를 하게 될 상황이라면 다른 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 김혜란 작가의 소설을 늘 그랬듯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반, 2반 학생들한테 먼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링크를 잘못 올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저를 그 댓글을 달아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고요. 이 영상은 제대로 올라가도록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1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은요, 지난 시간에 아마 공지를 못 받은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 못할 사람에 관해서 시를 적었는 것이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시를 적은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시 괜찮네. 이 시가 난 제일 공감이 되네 하는 것을 3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3개를 골라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둔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그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추천받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수행평가 가산점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시가 지금 내 상황과 가장 많이 공감이 된다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3반, 4반 학생들은 대부분 다 냈는데 1반, 2반 학생들은 제가 링크를 잘못 거는 바람에 많이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네, 여러 모의고사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공지사항이 끝났고 이번에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 3분 말하기를 할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 앞에서 최대 3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제를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대충 정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래서 5월 15일쯤에 제일 첫 시간에 3분 말하기를 할 사람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스미싱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월 15일쯤에 3분 말하기와 관련해서 문자를 받는 사람은요.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스미싱이나 돈 빼가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5월 15일에 3분 말하기 준비하라는 문자를 받으면요. 링크를 클릭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채점 기준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두근두근 내 인생 학습지를 꺼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두근두근 내 인생 학습지를 꺼내놓고 지금부터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수업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해설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작가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작가가 되기 과정까지 잠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작가입니다. 1980년생이고요. 태어난 곳은 인천이지만 자란 곳은 충남 서산이에요. 충남 서산이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상당히 멀죠. 충남 서산에서 쌍둥이 자매,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달려라 아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김혜란 작가를 알게 됐는데 이 책이 김혜란 작가의 첫 단편 소설집입니다. 김혜란 작가는 단편 소설을 주로 쓰고요. 장편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두근두근 내 인생이 유일합니다. 장편 소설도 굉장히 두근두근 내 인생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만 이 작가의 단편 소설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많거든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중,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도 단편, 김혜란 작가의 단편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구나.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라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초창기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썼고요. 그리고 이건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김혜란의 칼자국. 어머니가 당시에 마을에서 국수집을 하셨대요. 한때. 지금은 아니시고. 그래서 굉장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셨다고 해요. 이름이 맛나당의 사장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국수집을 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니 그 마을에서 이발소를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발소를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충남 서산 김혜란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런 가게가 있어요. 김혜란 헤어 매니저. 그래서 야, 혹시 진짜인가? 진짜 김혜란 작가의 부친께서 하시는 이발소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볼 용기는 안 났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혜란 작가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수 있겠는데 동시 대회를 했나봐요. 시집기 대회. 거기서 김혜란 작가가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동시를 지었던 것이 스스로 지은 게 아니라 베껴서 냈는데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정말 글 잘 쓴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01장 맨학 그 글짓기 대회죠. 글짓기 대회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워크맨을 받았대요. 워크맨이 뭔가?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한 건데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잽도 안 되지만 일본의 소니라는 한때 세계 최고였던 전자기기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동식 카세트, 이동식 음향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획기적이죠. 당시로는 콘센트를 꽂지 않고 다니면서 워크하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아예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워크맨. 지금은 스마트폰의 한 기능에 불과하지만 이동식 음향기기가 당시로는 엄청난 거였어요. 가격이 지금은 좀 볼품없죠.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90년대 중반쯤에 이 워크맨이라는 기기가 그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스마트폰 한 대 값이죠.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 가치였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거를 상으로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나이로는 엄청난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워크맨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글을 썼다? 그게 아니라요. 이거를 가지고 대학 원서를 팔아서 대학 원서를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김혜란 작가의 모친께서는 그냥 딸이니까 공부 좀 한다 하니 그냥 사범대학교에 가서 그냥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작가는 어머니 몰래 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의 원서를 삽니다. 거기에서 극작과 그러니까 희곡을 쓰는 과를 가게 되는데요. 작가는 딱히 뭘 하는 데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예종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운명의 한마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대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죠. 이때는 작가가 아니었고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대요. 좋아하던 오빠가 당시에 김애란 학생에게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글 잘 쓰는 애란이가 좋아. 글 못 쓰는 애란이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애란 작가가 결심을 했다죠. 아, 글을 잘 써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사실 김애란 작가가 그 후에 인터뷰에도 굉장히 몇 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작가라면 누구나 듣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냐고. 그러니까 김애란 작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애 편지 되게 많이 썼대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연애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든 간에 글을 예쁘게 꾸며보고 글을 잘 써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글솜씨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을 잠시 지난 시간에 아마 과제를 다 수행한 사람들이라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의 왼쪽 제일 위에 여러분들 적으면 되는데요. 이 소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 이거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프롤로그,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소설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 이 소설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육체의 노화에 맞춰서 마음도 따라서 자라버린 아름이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청춘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아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기를 낳았는데 소설상으로 17살에 낳았는데 알다시피 아름이가 아팠잖아요.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아름이 생각에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아름다운 청춘을 누리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 없이, 나라는 짐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이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소설을 쓰게 돼요. 두근두근 내 인생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책 마지막 부분에 아마 아름이가 쓴 소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이고요.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이 소설의 표현은요. 이 학습지에, 여러분들 가진 학습지의 왼쪽 아래에 적어야 될 내용인데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전달합니다. 김혜란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라는 비유가 굉장히 저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라는 거는 물론 문학의 한해에서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비유를 쓰는 것, 좋은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이 굉장히 어둡고 깜깜하죠. 하늘을 봤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저는 잘 안 와닿아요. 이게 뭐가 그 칠흑같이 분명히 비유는 비유인데 별로 와닿는 비유가 아니에요. 칠흑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 예를 들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그렇게 좋은 비유가 아니라면, 나쁜 비유라면, 그 성의가 없는 비유라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같이 어두운 밤 같은 비유인데도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거든요. 그렇게 김혜란 작가의 소설에서는요, 비유가 참 멋있다. 와, 이렇게 참신한 비유, 그리고 굉장히 와닿는 비유를 잘 쓴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아름이와 동네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설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가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린 1인칭 주인공 한아름의 시점에서 내용을 전개하는데요. 대화와 서술을 함께 사용하면서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달한다는 점이 이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1인칭이니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어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리지만은 않은 그런 아이의 시점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지난번에 봤던 건데요. 이게 이런 첫 번째 내용, 안 적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 들어갈 내용,
2번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3번에 들어갈 내용, 4번에 들어갈 내용. 이게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소설의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름이의 죽음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 시를 골랐습니다. 유력합니다. 중간고사에서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날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는요, 아픈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구해오는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소설에서도 마지막에 한 대수,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정희성 시인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는요, 두 번째 두근두근입니다. 두 번째 두근두근이라는 것은 이서하라는 여자아이와 그리고 한아름이 이서하와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황지호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황지호 시인이 김애란 작가가 한예종에 다닐 때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황지호 시인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도 역시나 아마 정황상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이성이 한 이성을 기다리는 동안의 설렘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두근두근, 이서하를 생각하면서 한아름이 떠올리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고할 작품이라고 생각했고요. 기형도 시인의 빈집입니다. 소설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서하와 한아름은 결국 잘 안 돼요. 이 소설이 중요한 반전이기도 한데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때 한아름이 느꼈을 법한 감정을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기영도 시인의 빈집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광균 시인의 은수저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세 번째 두근두근거림과 관련지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잘 담은 시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요, 학습지를 다 채운 사람들은 이번 시간의 과제는 구글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의 3일 이내에만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을 해서 지금 아마 나가고 있을, 네,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QR코드나 사진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만났을 때 그때 교과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제일 아래에 보면요, 1번, 2번부터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이렇게 테두리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부분인 것 같다.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 내용은 교과서의 요 부분을 의도로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호를 모두 다가 표시를 해두시고,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그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